태친. 아이뮤즈 컨버터 탭 14 프로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스탠드 커버부터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에 아이뮤즈 마크가 있네요. 아이뮤즈 단품이 35만원 정도에 판매했었고 커버나 키보드는 다 별매입니다. 저는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커버 안쪽은 스웨이드 느낌이 들고요. 거치대 각도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90도보다 더 각도가 생겨서 안정적으로 거치될 것 같습니다. 박스에 풀사이즈 키보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키보드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키보드 안에 충전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네요. 마그네틱 방식으로 보이고 USB-C 타입입니다. 키보드는 키감도 쫀득하고요. 터치패드 크기가 상당히 커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충전은 오른쪽 포고핀을 이용합니다. 충전 방식이 독특한데요. 보통은 위에 포고핀이 있어서 본체에 부착하면 본체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 제품은 키보드 연결 부위에 포고핀이 없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키보드였네요. 후면은 역시 아이패드와 동일한 재질입니다. 키보드 마감은 좋은데요. 블루투스 연결 방식은 태블릿을 다양한 위치에 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체도 개봉해 보겠습니다. 본체만 봉인 스티커가 있습니다. 안쪽에 태블릿이 보이고요. 이거 14인치라서 그런지 무게가 묵직하네요. 안쪽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별매로 판매하는 전용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추가 구성품이 없습니다. 충전기는 그렇다고 쳐도 충전 케이블은 동봉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충전기는 30W 이상을 지원하는 PD 충전기를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30W PD 충전기입니다. 이런 거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보호 필름은 기본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필름이 제거되지 않도록 보호지만 조심히 제거해주세요.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촬영하는 카메라가 그대로 비춰집니다. 보호 필름을 지문 방지 필름을 사용해도 좋았을 것 같네요. 위쪽에는 흑배기구가 있습니다. 홈을 내서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마감한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마이크로 HDMI 단자가 있고 USB 3.2 Gen2, USB 3.1 Gen1 포트가 있습니다. Gen1 포트만 PD 고속 충전과 DP-ALT 모드를 지원해서 모니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쪽 USB에 전원을 연결하면 충전이 안됩니다. 아래쪽 USB에 연결해야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USB-A 타입이 없어서 이런 젠더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젠더는 크기가 맞는데요. 삼성에서 제공해주는 젠더는 폭이 두꺼워서 사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뭔가 포트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포트 간에 여유 공간을 두고 설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단의 키보드와 연결되는 부분은 포고핀이 없습니다. 왼쪽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500만 화소 카메라가 있습니다. 태블릿 무게가 있어서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간단한 웹 게시 용도로 사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아래 컨버터 탭 14 프로 마크가 있습니다. 무게는 진짜 묵직하네요. 본체만 1kg입니다. 스펙상 986g이라고 하니까 오차 범위로 보입니다. 커버를 부착하면 1.2kg입니다. 키보드까지 부착하면 1.6kg입니다.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커버나 키보드 분리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스탠드 커버는 부착하면 아래쪽에만 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킥스탠드를 사용하면 위쪽이 자성이 없어서 안정적으로 거치가 안됩니다. 각도에 따라서 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안된다는 거죠. 다른 각도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피스 프로 태블릿 PC처럼 킥스탠드를 펼치면 위쪽에 자성이 없어서 커버가 떨어집니다. 아래쪽에만 자성이 강하게 부착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품 결함인 줄 알았는데 아래쪽을 펴서 거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위쪽을 펴서 거치해야 됩니다. 해상도는 FHD, IPS LCD입니다. 250니트 밝기라서 외부에서는 시안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14인치 대화면은 세로 모드로 영상을 감상해도 좋았습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듀얼 액정 노트북 PC 미니 제품과 비교해보면 세로 영상 감상에서는 듀얼 액정보다는 단일 액정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와이드바인 L1이 지원되어야 넷플릭스 고화질 영상 재생이 가능한데요. 윈도우 노트북은 DRM 상관없이 넷플릭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시청을 화질을 보면 아이뮤즈 컨버터 탭 14 프로에서 지원하는 최대 해상도 1920x1080까지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뮤즈 컨버터 탭 14 프로는 쿼드 스피커라서 영상 감상할 때 적당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PC 미니는 듀얼 스피커의 빈약한 사운드를 들려주네요. 대화면이라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인치 태블릿만 사용하다가 오랜만에 14인치 태블릿을 사용하니까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입니다. 펜은 MPP 1.5, MPP 2.0 액티브 스타일러스 펜 지원합니다. 아이뮤즈 제품을 구입해도 되고 시중에 MPP 펜을 구입해도 됩니다.
와콤펜이나 삼성 S펜처럼 좋은 필기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팜 리젝션을 지원해서 간단한 기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커버를 사용할 때는 각도가 작으면 펜으로 터치할 때 버텨주는데요. 이렇게 커버 각도를 크게 만들어주면 필기나 그림을 그리려고 액정에 압력을 가할 때 거치대가 버티지 못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각도 조정해서 필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좌측 하단에 뉴스 속보를 누르게 되면 위젯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럴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접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웹 뷰2 런타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뉴스 속보를 눌러보면 이제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iMuse 컨버터 탭 14 프로는 제품명이 프로라서 그런지 윈도우 11 프로 제품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홈 버전보다 프로 버전이 가격이 더 높은데 30만원대 태블릿에 프로 버전을 설치해주는 건 놀랍습니다. 제품을 받고 인증이 안 된다는 표기가 된다면 하루 정도 기다리면 자동으로 인증이 됩니다. 성능은 인텔 M100 CPU, 램 16GB, UFS 256GB입니다.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해서 14인치 제품 크기에 비해서 배터리가 작다고 느꼈는데요. 인텔 M100 배터리 지속력은 괜찮았습니다. 동영상 기준 최대 9시간, 유튜브 기준 최대 6시간 재생이 가능하고 업무에도 6시간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PD45W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2시간 30분이면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도 괜찮았는데요. P10 미니 제품 단점이 펜 소음이 50dB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데요. iMuse 컨버터 탭 14 프로 제품은 성능 측정할 때도 42dB 나와서 조용합니다. 시네벤치 R23 멀티 2699점, 싱글 786점 나왔는데 P10 미니 제품이 인텔 엔고를 사용하는데 싱글은 높지만 멀티는 컨버터 탭 14 프로 제품이 높게 나왔습니다. CPUG 프로그램으로 최고 성능 모드에서 CPU 성능 측정 결과 싱글 360점, 멀티 1210점 나왔습니다. 역시 멀티는 컨버터 탭 14 프로 제품이 높게 나왔고 싱글은 P10 미니 제품이 높게 나왔습니다. 긱벤치 6도 동일하게 멀티는 M100, 싱글은 엔고 CPU가 높게 나오네요. PC마크10으로 PC 실사용 환경에서 성능 체크를 진행했을 때 컨버터 탭 14 프로 제품이 2915점으로 실사용에서는 N100 CPU 제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은 두 제품이 동일한 인텔 UHD 그래픽입니다. 타임 스파이스 코어 376점으로 엔구어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그 외 성능 측정 결과는 블로그에 올려드릴게요. iMuse 컨버터 탭 14 프로 제품의 장점은 30만원대에 윈도우 11 프로 OS를 제공하고 준수한 배터리에 소음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키보드, 펜슬, 커버 모두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 모두 구입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지만 사용해본 결과 본체와 커버만 구입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Muse에서 요즘 괜찮은 제품들을 출시해주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듀얼 액정 노트북을 iMuse 상표로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